원 특별 배당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조 원을 늘린 2조 1천억 원을 배당하는 동시에 12조 원대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지검이 압수물로 보관하던 수백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담당 수사관이 피싱 사이트에 속아서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취재 결과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았습니다. 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트코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한 검색 사이트입니다. 특정 지갑 주소를 입력하자 우리 돈 4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320개가 보관되어 있다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광주지검이 보관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밝힌 바로 그 비트코인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8월 압수물 담당자의 인수인계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멀쩡히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은 인수인계 아흘에 뒤 제3의 지갑으로 모두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실을 5개월이 지난 올 초에야 파악했습니다. 해당 비트코인은 도박 사이트 운영자 일가로부터 압수한 것인데 올해 초 대법원 확정 판결 후 국고 귀속 절차를 밟다 뒤늦게 빈 지갑을 확인한 겁니다. 검찰은 앞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가 잔액 조회를 위해 압수물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고 이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당시 대응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안이 강조되는 압수물 USB를 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지 않더라도 지갑 주소만으로 인터넷에서 충분히 잔액 확인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냥 비트코인 조회 사이트 가서 지갑 주소만 집어넣으면 그 지갑의 잔액, 그동안의 거래 기록이 전부 보이거든요. 그렇게만 해서 인수인계해도 되죠. 통상적인 온라인 조회 대신 USB를 직접 연결한 사유와 5개월간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가 규명해야 할 대목으로 꼽힙니다. 광주지검은 USB 접속 사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그간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설명회를 이어오던 광주시가 전남 도민과도 처음 만났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경계에 있는 장성을 기점으로 통합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다가오는 통합단체장 선거를 대비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전남 행정통합에 물꼬를 트기 위해 전남 장성을 찾았습니다. 광주시가 전남 지역에서 행정통합 설명회를 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강 시장은 광주 천담 3지구와 장성을 연계한 AI 데이터 특구 조성을 통합의 핵심 과제로 제안했습니다. 행정구역이 합쳐지면 30분 생활권이 형성되고 광주시가 시행 중인 통합돌봄 서비스 등 복지 혜택도 장성 군민에게 확대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보다 손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도. 장성 군민도 그렇고 광주시민도 그렇고 지금 복지다, 보건이다, 환경이다, 도로다, 교통이다. 지금보다는 하나도 나빠질 건 없습니다. 얼마나 더 좋아질 건가는 모르겠어요. 설명회에 참석한 군민들은 도시철도 연장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에 따른 광역교통망 종합계획에 대해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시철도 그리고 BTR 노선 연장, 시내버스 노선 개편 등에 대해서 장성군의 염원인 시민관센터는 종합병원으로 승격을 해서 하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 제시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아까 교통정책이 나왔는데 저희는 그 피부에 안 닿아요. 선도적에 가는 시내버스를 올 10월 말까지 하고 광주 시내에서 끊어본다고 그래요. 그렇게 협박을 받고 있어요. 강 시장은 앞으로 여수와 영광 등 전남 시군을 돌며 행정통합 설명회를 열 예정입니다. 통합의 당위성을 알리겠다는 취지지만 6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인 선거 대비를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행정통합 논의가 선거 국면과 겹치면서 이제는 단순한 비전 제시를 넘어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양만권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방향성을 두고 최근 순천시와 광양시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반도체 국가산단을, 광양시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전남 동부권은 두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갖춘 만큼 동시에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조성 사업 예정지입니다. 전체 396만여 제곱미터 면적으로 행정구역상 순천 해룡과 광양 세풍 지역이 맞물려 있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과 연계해 지역의 미래 전략 사업으로 이 일대에 대해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북권 반도체 벨트 언급도 동력이 됐습니다. 순천시는 전남 광주의 행정통합 시민공청회 자리에서도 반도체 산단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걸 뜯어내려서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추가로 하는 것들을 전력과 물 사정이 니네들 안 좋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광양시는 순천시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4년부터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396만여 제곱미터를 포함한 7개 산단 지역 2,495만여 제곱미터 면적에 대해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2차 전지 기초 원료 소재 분야 산단으로 수년째 방향성을 정해놓고 추진 중인데 순천시의 제안으로 반도체 산단 쪽으로 선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2차 전지 소재 산업 생태계가 확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양을 비롯해서 순천 일대에 이렇게 확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는 2차 전지 관련해야 한다. 전남 동부권은 2차 전지와 반도체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때문에 광양만권 지역의 두 산업이 모두 단단하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효율적 방안들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두 시가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우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광양 쪽에서 주장하는 2차 전지, 또 순천 쪽이 주장하는 반도체 산업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산업단지를 활용해서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좀 방향을 서로 맞춰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철과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 속에서 동부권 산단 재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미래첨단 소재 산단이 2차 전지와 반도체 산업의 동반 상승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남북권 핵심 국가산단으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지난해 개관 이래 최다 방문객을 맞았던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이 올해는 세계적인 문화예술 창작과 제작, 또 교류의 거점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당이 선보일 전시와 공연 정보 박소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제1회 ACC 미래상을 수상한 김하영 작가의 작품은 지난해 10만이 넘는 구름 관객을 끌어모으며 전 세계 미술계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엔 두 번째 미래상 수상자인 김영은 작가가 100채널 스피커를 동원한 대형 사운드 비주얼 작품으로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올해 11회를 맞는 ACT 페스티벌은 기술과 욕망, 인간을 화두로 첨단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문화축제를 펼칩니다. 오디오 비주얼 라이브 셋이라고 해서 시각예술과 공연이 함께 융합된 그런 라이브 공연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범 내려온다와 시리렁 시리렁으로 잇따라 신드롬을 일으킨 미디어 판소리 연작도 계속됩니다. 올해 작품 소재가 적벽가라는 입소문에 벌써부터 중국 쪽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 맞는 것들도 좀 같이 상의를 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좀 추진할 건데 잘 되면 저희가 만든 중국판이 아마 중국으로 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는 5월엔 옛 전남도청 재개관에 맞춰 ACC의 5월 브랜드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을 다시 무대에 올립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태국의 연출가들이 손을 잡은 연극 리매핑 아시아와
서울국제공연예술제와 공동 제작한 오페라 세 번째 전쟁도 주목할 만한 공연입니다. 올해부터는 광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광주의 정신, 그다음에 아시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두어서 이것을 광주뿐만이 아니라 서울과 해외로 많이 진출시키는 데 더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난해 중앙아시아 상설 전시실인 길 위의 노마드를 연 데 이어 올해부터는 서아시아 교류에 중점을 두고 네트워크를 확장합니다. ACC 재단은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뉴욕의 거장들 후속 전시로 모네와 르누아르, 반 고흐 등 인상주의 거장들의 작품전을 오는 9월 개막합니다. 세계적인 클래식 연주자 가족인 미시아 마이스키 트리오는 오는 6월 5일 ACC에서 광주의 클래식 애호가들을 만납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원전 2.5기 용량의 대규모 LNG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탄이나 석유만큼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이 상당한 만큼 환경단체 반발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극심한 실업 대란 속에 발전소 추진을 서둘러 달라는 노동단체들의 요구도 거센 상황입니다. 최왕지 기자입니다. 산단 일자리 무너진다.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여수 산단의 노동자들이 LNG 발전소 건립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석유화학 업계 극심한 불황의 여파로 일자리의 씨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이 공사가 마지막 희망이란 겁니다. 프렌트, 토목 건축 등 3단의 실핏줄 역할을 해온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여수 산단 내 LNG 발전소는 모두 6군데. 공사를 시작한 한 군데를 제외하곤 현재 진행이 더딘 상황입니다. 노동자들은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을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반발 속에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노동자들에게 다시금 공고를 잡고 핸들을 잡을 기회를 주는 실질적인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들은 LNG 역시 가스를 태워 전기를 만드는 시설로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고 말합니다. 발전 용량도 2.6기가와트로 원전 2기 용량보다 많아 여수 산단의 산업 전환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그 가스 발전이 여수 산단에 집중될 경우는 여수 산단의 그런 아리백 전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사회 공론화가 필요하고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9,000명 안팎 끼던 산업단지 플랜트 조합원 수가 2,000명대로 떨어질 정도로 극심한 고용 절벽의 상황. 하지만 또다시 오염 산업이냐는 환경단체의 주장도 만만치 않아 발전소의 건립 규모와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지역사회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종희 주식회사 에코전력 대표이사가 2천만 원을 보내주셨고 김보곤 DK 주식회사 회장이 6천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 돕기에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8시 55분에 방송되는 광주 MBC 시사 용광로에서는 광주 전남 행정통합특별법의 핵심 쟁점과 향후 과제를 다룹니다. 오늘 토론회는 국회 행안위원장인 신정훈 의원과 양부남 의원, 조진상 광주시민환경연구소 이사장이 출연해 통합 청사 배치 문제와 막강해진 자치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예정입니다. 특히 정부로부터 대폭적인 자치권과 함께 재정 이양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과 함께 소외되는 지역 없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집중 논의할 예정입니다. 위기의 순간 힘이 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곁에 있겠습니다.
무너진 일상에 다시 희망이 자라날 수 있도록 신한금융그룹은 사회복지사, 경찰관과 함께 위기 상황의 가정을 찾아